지난 시간에 참고 자료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시장의 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어떤 시장을 구성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수요자와 공급자. 그래서 수요자는 결국 수요하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공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수요와 공급의 특징은 뭔지 어, 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결국 나중에 가격, 균형 가격이라는 걸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끝 단계에 이르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게 추가적인 영상이라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강의 자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데 아마 중간에 얘기가 꼬일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수요량의 얘기가 나와요. 수요란 무엇인가? 수요가 실제로 크기의 형태로 양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부른다. 수요란 뭐냐? 수요자가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의도, 계획 이거를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 수요가 일정 기간 동안 나 짜장면 한 달 동안 몇 개 먹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수요량이 되는 거죠. 공급량도 마찬가지. 사실 여기 수요량이 나오고 좀 이따 공급량 얘기를 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은 그냥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 그래서 수요량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공급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해도 충분히 그냥 말만 입장만 바꿔놓으면 공급에 대한 얘기가 마찬가지로 성립한. 수요량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유량의 개념이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거를 붙여주지 않으면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요 전 슬라이드에서 유량과 저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수요량, 공급량이 대표적인 유량의 개념이다. 그래서 수요량이란 뭐예요? 그 수요가 실제 양의 형태로 나타난 거다. 근데 다만 아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의도, 계획, 욕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구매한 양 내가 짜장면을 한 달에 짜장면 나 5개 먹겠다. 이게 5그릇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5그릇을 먹고 싶다. 먹을 계획이다. 뭐 그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얘기고 또 수요의 또 중요한 어떤 종류 중에 하나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게 있다.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결국 어디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가 시장의 어떤 수요를 얘기할 때는 그 시장의 수요란 결국 따지고 보면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개인들의 수요의 합이다. 여기 개별 수요의 합이다. 그래서 개별 수요자의 얘기를 하면 시장 수요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 참여자가 2사람이 있어. 아직 우리가 수요곡선의 형태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짜장면 이렇게 좋아하고 이 사람 짜장면 이렇게 좋아해. 이 2사람이 합쳐서 결국 뭘 구성해요? 시장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가격에 요게 A고 요게 B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 만큼을 뭐 이런 형태가 되는 이게 시장의 수요 곡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 곡선 얘기를 구체적으로 아직 안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가 짜장면을 몇 개 먹을까 생각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럼 웬만한 사람 짜장면 먹을 수 있을까? 짜장면 1,000원이야. 라면보다 싸. 그럼 여러분 라면 먹을래요? 짜장면 먹을래? 나는 짜장면 먹지. 결국 뭐야?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근데 가격 말고도 짜장면 지금 10,000원 하는데 내 소득이 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돼 있어. 그럼 짜장면 10,000만 원짜리 까짓 거 충분히 먹죠. 소득, 나의 소득. 그 다음에 난 죽었다 깨나 짜장면 안 먹어. 짱깨집 안 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짜장면이 아무리 싸도 비싸도 별로겠지.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가령 짜장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짬뽕. 우리 대체제라고 부르는데 짬뽕. 여러분 짜장면집 가면은 맨날 고민하는 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하도 그거 갈등 느끼니까 짜장면 집 주인이 뭘 만들어요? 짬짜면. 그래서 반 짜장면, 반 짬뽕. 뭐 이렇게 남겨 있는 그런 거 만들어요. 혹시 본 기억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가끔 먹어보지만 짬짜면 이두저도 아닌 차라리 먹고 나면 후회하는 게 짬짜면이죠. 어쨌든 관련제와의 가격. 여기에는 대체제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완제도 있어요. 짜장면의 대체제는 짬뽕일 거고 짜장면의 보완제는 단무지. 짜장면에 단무지가 없다. 여러분 단무지 없는 짜장면 상상해 보셨나요? 어쨌든 이런 관련 재화의 가격, 단무지 가격이 올라, 단무지 안 줘. 짜장면집에서 단무지가 비싸서 안 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짜장면의 수요량에 가격 말고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짜장면의 수요량을 생각해 보려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놈은 그냥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만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수요 함수다. 수요 함수는 수요량은 우리 보통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quantity of demand는 뭐예요? 펑션. 여러분들 다 수학 싫어할 것 같지만 function of price, 가격의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수요 곡선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수요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수요 곡선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까 우리 짜장면 얘기했지만 짜장면 10,000원 하면 맹간하면 잘 못 먹겠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작을 수밖에 없고 짜장면 1,000원에 나 같으면 10,000원 하면 안 먹을 거야. 1,000원 하면 몇 끼 짜장면만 먹어요. 5,000원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먹겠죠.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여기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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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5,000원, 뭐 가령 일주일에 한두 개, 두 개. 1,000원 하면 100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그림이 이건 필연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왜? 비싸니까. 이거 수요의 법칙이라고 보고 그 수요의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면 우하향하는, 좀 더 예쁘게 그려진 게 여기 있죠. 우하향하는
요 공급 말고 수요 우하향하는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것도 반듯하게 못 그리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게 여기에 가격이 오고 여기에 거래량이 와요. 우리 아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quantity of demand function of price다.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수학적인 얘기를 자꾸 하네. 여기가 독립변수, 요게 종속변수. 늘 여러분들이 y는 fx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수학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 x가 어디에 와요? 이 수평축에 와요. 그리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y가 이쪽에 오죠. 여러분 맨날 그런 그래프 그렸을 거야. 근데 분명히 이게 독립변수인데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수학에서 여기 종속변수 그리는 데다가 그려놨네. 그리고 여기선 종속변수가 x축에 있어요. 왜 이런 표기를 했냐, 수학하고 다르게. 그 얘기는 썰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이 잘났다고 수학자하고 다른 표현 방식을 가겠다. 내지는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경제학자하고 수학자하고 무진장 싸워서 경제학자들이 삐져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뭔지 모르죠. 어쨌든 이게 관례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런 우하향하게 되고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이런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 원인은 수요의 법칙이 있고,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등제와 정상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소득이 증가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그게 싸든 비싸든. 왜? 내가 지갑에 돈이 많아지는데 까짓 거 짜장면 한 그릇 먹다가 두 그릇 먹고 열 그릇 먹고 하지. 그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불러요. 보통 재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재화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열등하다. 내 소득이 풍부해지는데도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런 열등한 재화다. 그래서 열등재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못 사는 사람들 보리밥만 먹었어요. 보리가 싸니까. 쌀은 비쌌고. 무진장 오래된 얘기, 한 50년 가까이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비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어쨌든 공업하니 산업하니 이렇게 돼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보리 소비가 확 줄었어요. 왜? 나 이제 돈 좀 있으니까 흰 쌀밥 먹지 보리쌀 안 먹어 더 이상. 보리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방구만 자꾸 나와. 방구도 냄새가 좀 불쾌해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쌀보리 중에 보리,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거. 나 돈 벌면 자가용 살 거야. 나 돈 벌면 택시 타고 다닐 거야. 버스 안 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무진장 사람 많잖아요. 지하철 안 타.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열등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공급자의 생각을 이렇게 수요자가 하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딱 된다고 얘기했죠. 공급은 비싸게 팔아먹는 걸 원하는 거고, 팔아먹는다는 게 좀 그렇죠. 판매하기를 원하는 거고, 수요자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비싸게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는 싸게 사기를 원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출발점만 달리 보면 공급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수요에 대한 얘기를 이해했으면 뭐 공급은 똑같이 갈 거다. 그래서 공급이란 역시 지난 시간 수요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조한 부분이지만 절대 실현된 양이 아니다. 너 밥에 대한 수요다. 그럼 밥을 몇 그릇 먹었냐? 이게 아니고 먹고 싶다.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마인드 해보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나 유량의 개념이다. 계속해서 흐르는 개념이라서 그거를 측정하려면 반드시 일정 기간이라는 어떤 제약이 있어야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 그리고 수요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있었던 것처럼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 있다. 개별 공급은 개별 공급자의 어떤 공급에 대한 개념이고, 결국 시장은 수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은 그런 개별 공급자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니까 시장의 공급은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을 합쳐놓은 거다.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 판매자들은 비싸게 팔길 원한다. 자기가 원가가 얼마든지 간에 비싸게 팔면 많이 남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그 수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짜장면 가격의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짜장면집 주인의 입장에서 가격 짜장면을 얼마에 팔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생산 요소의 가격이었죠. 생산 요소는 자본과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노동, 이 두 가지만 본다. 그러니까 뭐 짜장면 만드는 요리사, 그 다음에 짜장면 집에서 계산하는 캐셔, 그 다음에 짜장면 배달하는 뭐 주인이 보통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다 노동이죠. 그런 어떤 노동의 뭐 가령 요즘은 한참 된 얘기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떤 그 최저임금을 이렇게 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결국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결국 기업가가 판매자가 이 노동에 대해서 지불하는 어떤 비용이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러면 가령 짜장면을 옛날에 2,500원에 팔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도저히 그 가격 못 맞춰. 이제 4,000원으로 올라야 돼. 뭐 이런 거죠. 생산 요소의 가격. 그 다음에 선호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정부의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시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시장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급 곡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이제 균형 가격이 뭔지를 매우 쉽게 설명해 낼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